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종필입니다. 저는 2015년 서울로 7067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지역과 인연을 맺었고요. 2016년부터는 회원동, 중림동, 서계동을 잇는 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서 올해 초까지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육성한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역할을 지금 맡아서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라는 공간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공동의 미션을 가지고 도시를 바꾸고 가꾸는 일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민들과 또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행정이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고 관계를 설정하고 빈 시간 동안 미션을 같이 해결해 나가느냐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행정은 주민들, 시민들, 현장을 조금 더 믿어주고 그 현장의 속도와 호흡을 조금 더 고려해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펴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분들은 가장 많은 걸 알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현장의 일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이론처럼 어떤 합리적 논리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변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이론과 실행의 어떤 간극을 좁혀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은 일단 배타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넓은 품을 좀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네에 있는 것은 나누고 없는 것은 들여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주민분들만 가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더 멋진 동네, 더 큰 동네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갖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자꾸 뭔가 변화가 있다 보면은 갈등이 해결되기보다는 증폭될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점을 고려해서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국가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현장에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민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이 봤을 때도 믿음직스럽고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그 힘과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주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어떻게 탑다운 방식으로 현장에서 민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가는 굉장히 많은 방법과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했을 때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법과 제도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법과 제도를 현장 도시재생적 방식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솔루션을 만드는 법과 제도, 이것을 실현해내는 것 또한 이거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을 가리기보다는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협력하고 또 각자 성장하는 길을 분명하게 찾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여전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바람, 정체성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가 모든 걸 다 수렴하고 수용하고 해결한다? 그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치가 계속 강조되고 얘기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전제되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행정 시스템의 변화도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 방식, 참여 구조, 참여 역량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현장, 시민들의 속도와 호흡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예산이 단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예산. 근데 현장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1년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도 있고 뭔가 현장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관계의 갈등으로 또 번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조금 더 시민과 주민들의 현장을 호흡과 속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과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고, 공공이 움직이는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은 민원인, 싸워야 되는, 갈등해야 되는,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주민들도 행정의 패러다임과 행정의 시스템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획, 일단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하고 많은 계획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계획이다, 뭐다 해서 많은 게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참여해보고, 함께 해보고, 함께 계획해보고,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성과가 누적되고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어떤 행정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진짜 주민 자치의 실현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충우돌하고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은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계속 쌓여간 성과 속에서 뭔가 꽃이 피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연습, 그런 상호 이해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안정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한 정해져 있는 범주에서 계속 투여가 되고, 정해져 있는 범주 안에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경험한 이런 자치와 어떤 변화, 가능성, 협력의 과정이 많은 정책들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어떤 패러다임을 정례화 시켜내고 정책화 시켜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서도 고민하고 참여해 주시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